여러분, 저는 34살까지 매일 아침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 현관을 막고 있는 택배 상자들, 휴대폰 충전기 하나 찾는데 30분씩 걸리는 일상, 그리고 컴퓨터 안에만 3개나 있던 진짜 최종 파일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뭔가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팀 해체 위기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꿨기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된 변화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도움이 되었다 싶으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그 답답함의 시작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4살이 되도록 제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10분만 더를 외치다가 결국 지각할까 봐 뛰어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헐떡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 숙이는 모습이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택배 상자들이 저를 맞이했고 거실 바닥엔 언젠가 입으려던 옷들과 한 번 쓰고 던져둔 물건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휴대폰 충전기 하나 찾는데도 30분씩 걸렸습니다. 분명 어제 여기 뒀는데 하며 서랍을 뒤지고 소파 밑을 기어 다니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그런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번 프로젝트 자료 정리 좀 부탁해. 내일까지 깔끔하게 해서 가져와. 문제는 제 컴퓨터 파일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같은 파일명들이 난무했고 어떤 게 진짜 최신 버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파일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완벽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준영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여유로웠어요. 일찍 출근해서 차분히 하루를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는 1초 만에 찾아내곤 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준영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 준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 정리는 배치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주말 준영이와 함께 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선배님, 이 옷들 언제 마지막으로 입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버리세요. 서울 월세가 얼마예요? 이 옷들이 선배님 방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 입는 옷을 위해 월세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월세 150만 원을 내면서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모셔두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도 없애고 바닥에 요를 깔았어요. 책상 대신 접이식 테이블을 들였고 옷장 속 옷들도 절반 이상 처분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지만 공간이 비워질수록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쇼핑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며 옷이나 신발을 샀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강의를 듣는데 돈을 썼습니다. 물건은 남지만 경험은 제 안에 쌓였어요. 어느 날은 등산용 모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소에도 쓰고 등산에서도 쓰고 보관도 편한 만능 모자를 찾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등산에서 햇빛을 완벽하게 가려줄 것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했죠. 그렇게 산책 넓은 모자는 등산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늘 친구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먼저 연락하고 퇴근길에 같이 가요 하며 따라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직장 동료들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퇴근 후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사람을 목표로 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직장에서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불필요한 친목질은 자제하고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동료들이 업무적으로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속한 팀이 해체 위기에 놓였어요. 팀을 살리려면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따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밤새 자료를 찾아 헤매며 패닉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 덕분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여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발표 당일 저는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리 장비를 점검하고 물도 준비해 두었죠. 그 모습을 본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고 계약도 성사되었어요. 팀은 살아남았고 저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영아, 알겠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찾는 과정이야. 물건도 관계도 시간도 마찬가지야.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리고 뭔가에 진심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해. 시간이든 돈이든 말이야.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되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고. 나 자신과 먼저 친해져야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은 깔끔하고 필요한 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방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쇼핑을 하셨나요? 저처럼 물건에 파묻혀 숨 막혀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물건 몇 개 버리는 것만으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서랍 하나라도 좋고 휴대폰 사진 폴더 하나라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뭔가 사고 싶어질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까? 하고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정리 이야기나 변화 경험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까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응답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5분 일찍 일어나기, 필요 없는 물건 하나 버리기, 그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